개수 해보죠. 개수. 개수란 말은 일반적 경우로 써볼 때 이 엘리베이터 설치가 가장 대표적 내용입니다. 물론 개수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겠으나 엘리베이터 설치만 생각합시다. 엘리베이터 설치. 자, 엘리베이터 설치할 때 얘가 이 건물이 엘리베이터 없다면 건물 설치할 때 안에다 설치해요. 이게 일반적이에요. 그럼 건물 안에다가 엘리베이터를 설치했다고 하였으면 면적은요? 예전과 같죠. 예전과 같으니까 추가적 면적이 없으니까 내 거다 등기할 필요가 없어요. 등기 안 해요. 면적이 늘어나야 추가적으로 등기할 거 아니에요. 면적 안 늘어났으니까 등기하지 않고요. 그리고 가치는요. 증가되죠. 자산 증가만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산 증가만 나오니까 세율은요. 중과 기준 세율로 되겠죠. 다시 이제 특수 경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특수하게 이 엘리베이터에 대한 내용을 건물 밖에다가 설치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건물 밖에다가 엘리베이터를 설치했다 합시다. 그랬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면적 늘어났죠. 늘어났으니까 늘어난 면적만큼 내 거다고 등기합니다. 그리고 가치는요? 증가되죠. 여기에 대한 내용은 내 거다고 등기하고 재산 증가가 이루어졌으니까 표준세율. 이건 표준세율이에요. 뭐냐? 증축. 증축은 원시 취득으로서 세율은요. 술 안 드십니까? 아, 술 안 드신 모양이구나. 아, 저는 술 끊었어요. 저는 안 마시는데 왜 술 드시잖아요. 팔보채. 보전 등기는 원시 취득은 8에다가 1000분의 20을 더하니까 1000분의 28. 이렇게라도 외우시겠잖아요. 그럼 여기에 대한 내용 증축은 원시 취득이니까 1000분의 28로 갑니다. 이렇게 하는데 시험지에가 과연 이 그림이 그려지겠는가 안 그려지는가? 안 그려져요. 안 그려지고 문장으로 나오니까 문장으로 기억하셔야 돼요. 자, 문장 기억할 때 문장에서 개수 이렇게만 나왔어요. 개수만 나왔다고 한다면 그때에 대해서 숫자는요. 재산 증가만 이루어지니까 중과 기준세율로 되는 거고 그리고 개수 나오면서 뒤에가 이제 연결이 돼요. 연결되면서 면적 증가 이렇게 연결됩니다. 면적 증가 연결되면 여기에 대한 내용 뭐였냐? 증축이다. 증축에 대한 내용으로서 세율은 원시 취득 세율로서 1000분의 28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 내용을 거기다가 적으세요. 물론 A번에서 13페이지 윗물 13페이지 못 찾겠으면 밑에 있는 숫자 하나 3이라고 적어진 곳 펴시면 됩니다.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은 숫자 금방 찾아요. 페이지 금방 찾아요. 공부를 많이 안 하신 분은 숫자 별로 못 찾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공부 안 하신 분, 공부를 별로 안 하신 분, 많이 하신 분 이렇게 하니까 욕인지 하신 말인데 욕 아니에요. 공부 안 하신 분은 새로 오신 분들, 처음 공부하신 분들,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은 몇 년 더 하신 분들. 자, 그럼 거기에서 13페이지 오른쪽 보시면 밑에서 A번 나오죠. 개수 나오고 그리고 개수 옆에다가 끊으세요. 이렇게요. 이렇게 끊어져요. 끊어주고 그리고 그 밑에다가 적는 것은 중과 기준 세율 이렇게 적으세요. 중과 기준 세율. 적었습니까? 다시 이제
그 옆에 보시면 단서 나오죠. 단서에서 옆에가 면적 증가 나옵니다. 면적 증가에다 동그라미. 면적 증가에다 동그라미 치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 개수란 것하고 같이 이렇게 연결시켜 주세요. 이렇게 연결시켜 주시면요. 주시고 위에다가 적으세요. 중축. 중축 해가지고 1000분의 28 이라고 적으시면 이 내용 조심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B번. B번에서 토지 지목 변경. 지목 변경 밑줄. 그리고 그 밑에 줄에서 가액의 증가 밑줄. 먼저 지목 변경에 대한 내용으로서 어떤 뜻이 있겠는가? 의미적 내용부터 먼저 보겠는데 이 의미적 내용은 여러분들이 전부 다 공부했던 겁니다. 자, 지목 변경. 지목이란 말은 토지 이용도죠. 토지 이용도를 변경했다고 하였을 때 이 단어 안에 들어있는 의미에 대한 내용은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다. 의 의미가 이 단어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렇게 배웠을 거예요. 해보죠. 지목이란 말은 토지 활용도, 토지 이용도예요. 토지 이용도가 밭이었다 합시다. 토지 이용도가 밭이었을 때 이 토지는 내 거다고 등기하겠죠. 내 거다고 등기했어요. 그리고 밭으로 사용하다가 어느 시점에서 돈을 들여가지고 깎을 때는 깎고 메울 때는 메워서 대지로 바꿨어요. 이랬을 때에 요 대지에 대해서, 요 토지에 대해서 내 거다 또 등기하실 분 계십니까? 또 등기할 분 계시면은 저하고 친합시다. 그 돈 제가 가지고 가서 술 사줄게. 자, 여기에서 또 등기할 필요 없죠? 같은 토지잖아요. 같은 토지이고 지목만 다다 뿐이에요. 같은 토지니까 같은 토지로서 내 거다 이미 등기해놨어. 그러니까 등기 또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지목 변경 요 글자 안에가 들어있는 말은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다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가액은 어떨까요? 증가되죠. 그러면 뭐만 나올까요? 재산 증가만 나오죠. 재산 증가만 나오니까 세율은요. 중과 기준세율. 다시 D페이지로 C에서 과점 주주의 주식 취득. 취득 앞에다가 주식이란 말 넣어주세요. 주식. 자, 이 주식은 등기와 관련 없는 물건입니다. 그리고 주식을 취득하였으니까 재산 증가되죠. 재산 증가만 나오니까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서 중과 기준 세율. 그리고 D페이지로 가셔서 D페이지에서 1번, 박스 안에서 1번, 무덤, 무덤 밑줄. 무덤 옆에 있는 글자들은 시험지가 다 맞게 적어져요. 그 내용들은 볼 필요 없고 무덤만 보세요. 이 무덤이 공동묘지. 공동묘지를 취득했으면 한 30년간 사용하죠. 20년간 30년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 공동묘지에 대해서 등기할까 안 할까요? 않죠. 그러면 등기하지 않고 30년간 사용함으로써 재산 증가 이루어지죠. 자, 등기하지 않고 재산 증가만 이루어진 거니까 세율은요. 중과 기준세율. 다시 밑에 2번에서 전속기간 1년 초과한 임시 건축물의 취득. 초과자에다가 동그라미. 과세다, 비과세다. 과세. 과세면 세율 적용해야죠. 세율 적용할 때 여기에서 1년 초과한 임시에 대한 내용은 대표적으로서 컨테이너 박스입니다. 적을 필요 없고요. 컨테이너 박스를 취득했다면 컨테이너 박스란 재산이 증가되죠.
내 거다고 등기하지는 않아요. 수산 증가만 나오니까 세율은 중과 기준 세율. 그리고 3번에 대한 내용으로서 이건 한 번도 문제 나온 적은 없어요. 혹시 모르니까 단어만 집어드릴게요.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로서 그 건축물에 대하여 밑에 줄 표준세율인 소유권 보존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납세 의무가 성립한 후, 후 밑줄 등기 후 그랬으니까 등기했죠. 그리고 뒤에서 취득세 신고 납부에 따른 취득 시기가 도래하는 건축물의 취득, 건축물의 취득 밑줄. 밑줄 친 내용만 잡아주면은요. 등기 후 건축물의 취득. 그럼 뭐만 나올까요? 재산 증가만 나오죠. 등기 후에 건축물의 취득이니까 재산 증가 나왔으니까 세율은요. 중과 기준세율. 이제 결과 나왔어요. 결과적 내용이 바로 밑에 있는 문제 푸는 요령이에요. 문제에서 중과 기준세율이라는 단어가 있으면 이 문제는 세율의 특례 문제다 하면서 선다 1, 3, 4, 5 보고 그 선다 1, 3, 4, 5에서 재산 증가가 없으면 없죠. 없으니까 뭘로? 뺀다. 재산 증가만 있으면요. 중과 기준세율. 이런 문제는 풀려요. 해보자 한번. 실질적으로서 1번 문제가 28회 때 나왔던 문제니까 이제 풀어봅시다. 취득세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어떤 글자 나왔어요? 중과 기준세율. 글자 있죠? 글자 있으니까 이 문제는 세율의 특례 문제다. 그러면서 상세히 보니까 뺀다겠죠. 왜 뺄까요? 재산 증가가 없으니까 빼겠죠. 그럼 이제 이 문제에 대한 내용은 중과 기준세율을 뺀 것으로 모두 묶어라 하였으니까 재산 증가가 없는 것을 모두 묶어라. 이거죠. 아닙니까? 이제 알았죠? 그랬으면 이제 문제에 대한 내용이 어떤 문제인가 알았으니까 거기에서 이제 선다 봅시다. 먼저 기억. 기억 가보니까 환매 나왔죠. 이 환자가 다시 환. 매자가 구입할 매. 뒤 보지 마세요. 그러면 다시 구입하니까 재산에 변화 없죠. 그러면 뺀다. 해당되는 거로서 기억되겠죠. 니은에서 1년 초과한 임시. 과세니까 세율 적용해야죠. 이때에 대해서 임시 건축물의 취득에 대한 내용으로서 재산 증가만 나와져요. 재산 증가만 나오니까 중과 기준세율 1000분의 20 됩니다. 그럼 답 아니겠죠? 다시 디귿에서 거기에 쭉 가보니까 분할. 그러면 재산 변화가 없어요. 없음으로써 이 대한 내용은 뺀다는 거래죠. 중과 기준세율 뺀다에 해당되는 거래로서 답 될 것이고, 그리고 또 니을에서 거기에 쭉 가볼 때 초과 글자 있어 없어요? 국어 공부를 잘하신 분은 초과 글자가 없다 하고요. 국어 공부 못하신 분은 초과 글자가 있다 해요. 있어 없어요? 없죠. 없고 뒤에가 분할 나왔죠. 그럼 재산에 변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때에 대해서는 뺀다에 해당되는 거래다. 그럼 거기에서 뺀다에 해당되는 거래이니까 기억, 디귿, 니을로서 답은 5번 되겠죠. 2번 갑시다. 2번에 대한 내용으로서 취득세율을 계산할 때 중과 기준세율만. 자, 보니까 중과 기준세율 글자 적어졌죠.
그리고 이 문제는 세율의 특례 문제다. 를 알고 상세하게 보니까 만자 있죠. 만자니까 재산 증가만 이루어진 것을 골라라. 라는 내용으로 천분의 20만 적용되는 것을 골라라. 이 내용이 문제라는 걸 알았어요. 거기에서 기억, 개수 나왔죠? 그럼 개수만 나왔으면 그대로 중과 기준세율로서 천분의 20 적용되는 것으로서 답 되겠는데 더 가보니까 연결된 것이 면적 증가와 연결되죠. 중축, 원시, 취득으로서 8보채, 천분의 28, 천분의 20 아니니까 답 아니죠. 다시 니은에서 지목 변경, 그 옆에서 가액 증가 였으니까 이때는요. 재산 증가만 나오죠. 중과 기준세율. 지금 설립 후, 설립 시 아니에요. 설립 후예요. 후에 최초로 과점 주주가 된 경우 과점 주주로서 주식 취득이죠. 주식은 등기와 관련 없는 물건이니까 재산 증가만 나옵니다. 이때에 대한 내용 중과 기준세율 천분의 20 답 되겠죠. 다시 리을에서 상속농지 3 천분의 23 이건 뭘로? 표준세율 답 아니겠죠. 거기에서 답 A에 대한 니은 디귿 써서 2개 됩니다. 이렇게 해서 취득세를 마칠게요. 취득세 마치고 그리고 또 취득세 마친다 하니까는 다 안 했는데 라고 또 생각하실 것 같아서 한번 볼까요? 중과세율에 대한 내용은 다음에 한다겠죠. 뭐 기본서 페이지에 대한 내용으로서 96페이지에서 네모 2번 무거울 중자의 중과세율은 시험에 임박해서 하는 거니까 이건 보류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뒷페이지로 가셔서 106페이지 납세지 했죠. 취득세가 지방세니까 뒤에서 나온 말은요. 소재지. 그리고 그 밑에서 신고 납부 나오죠. 신고 납부 기간의 원칙은요. 60일 내 신고 납부. 상속 단어와 증여 단어와 등기 등록 단어가 없는 경우 있으면 상속은 달의 말로부터 6개월 했잖아요. 또 뒷페이지로 가셔서 109페이지 보시면 2번에서 가산세에 대한 내용으로서 동그라미 1번 신고하지 아니하여 이 넣었으니까 20% 했죠. 또 다시 뒤로 가셔서 이 가로에서 무거울중자 중가산세 동그라미 1번 납세의무자가 취득세 과세 물건을 사실상 취득 후 신고하지 아니하고 매각 뭐 넣었어요? 신고하지 아니하고 매각 이 글자 보자마자 여긴 문제 키로 잡고 앞에서 글자 찾기 등기된 주식 지목 변경 글자 있어 없어요? 없죠. 없으니까 뒤에서는요. 산출세액의 80 다시 동그라미 2번에서 니은 보세요. 니은 보니까 지목 변경 글자 있죠? 그러면 끝말은요. 무거울중자 중과산세 제외 그리고 그 밑에서 면세점 얼마? 50만 원? 취득가액이 50만 원 이하 했죠? 그리고 다시 뒷페이지에서 제7절 비과세 했죠? 그러면 다 했잖아요. 이렇게 해서 취득세 마칩니다. 마치고 그리고 등록면허세 가질게요. 등록면허세가 한 문제 나옵니다. 한 문제 나오는데 이 한 문제는 꼭 맞춰야 돼요. 이건 어렵지 않으니까요. 꼭 맞춰야 되는 건데 여기다 내용 해드리겠는데 다른 학원은 안 했어요. 여러분만 해드릴게요. 다른 학원에 대한 여러분 모르니까 제가 말했지. 뻥 깠지. 자, 117페이지 갑시다. 등록에 대한 등록 면허세. 어떠한 세금이든지 그 세금에 대해서
이해가 되려면 그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먼저 봐야 돼요. 그 법률적 근거는 세자 앞에 적어진 단어가 그 세금의 법률적 근거입니다. 세자 앞에가 등록돼 있죠. 그러니까 등록 행위를 갖췄다면 등록면허를 징수하겠다라는 내용으로서 등록의 뜻이 지방세법에서 적어져요. 등록의 뜻에 대한 내용으로서 네모 1번 의에서 등록에 대한 등록 면허세는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 변경,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등록하는 경우 여기까지가 바로 등록의 뜻이에요. 근데 이 뜻에 대한 내용을 전부 다 외워가지고 문제를 풀면은요, 문제가 안 풀려요. 왜? 너무 많이 외웠어. 너무 많이 외운 것은요, 합이 이루어져가지고 문제가 안 풀리니까 짧게 외우셔야 돼요. 문제를 풀려면요. 짧게 외우기 위해서 거기에 등록이라는 글자 있죠. 의 밑에 등록에 대한 등록 면허세는 등록이라는 글자에다가 동그라미 하고 이렇게 적으세요. 적는 것은 등기부 을구에 잉크라고 적으세요. 등기부 을구에다가 잉크를 묻힌 경우는 등록 행위를 갖춘 경우다. 이렇게 일단은 적어 놓으세요. 그리고 얘가 을구죠. 을구니까 등기법 배웠을 때 갑구, 을구, 표제 배웠죠. 갑구는요, 어느 쪽? 소유권 쪽. 을구는요, 소유권 외쪽. 소유권 외에 대해서 잉크를 묻혔다면 등록 면허세로서 징수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연결해서 읽어보는데 그 등록하는 자가 등록하기 전까지 납세지 관할 지자체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는 지방세이다. 신고 납부 밑줄. 신고 납부니까 언제까지 신고 납부하라 라고 신고 납부 기간 주겠죠. 신고 납부 기간에 대한 으로서 등기라는 단어가 있으면 등기하러 간다 그랬죠. 그러니까 등기하러 가는 거니까 거기에서 하기 전일까요? 한 후일까요? 하기 전. 전자에다가 동그라미. 등록하기 전까지. 거기를 아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다시 밑에서 네모 2번 특징에서 1가로 버리고요. 2가로도 버리고요. 그 다음에 3가로 기억하셔야 돼요. 3가로에 대한 이로서 가로에서 형식주의다. 니꺼루 명의자 과세다. 거기 밑줄. 형식주의란 말은 서류에 적어진 내용대로 과세하겠다. 란 말이 형식과세로서 형식주의 그럽니다. 그리고 명의자란 말은 등기법에서 배웠죠. 서류에 적어져 있는 자가 명의자죠. 그럼 이제 충분히 알 수 있어요. 등록의 뜻이 뭐였어요? 등기부 을구에다가 잉크를 묻힌 경우다. 잉크 묻혔으니까 형식과세다. 되죠? 또 잉크 묻혔으니까 잉크 묻힌 자에게 과세한다? 명의자 과세다. 아, 따로 외우시려고? 아, 그러면 고맙지. 뭐뭐 따가시면 되겠어요? 잉크 묻힌 경우다. 어디다가? 을구에다가. 아, 여러분들은 학문 하시려고 좀 고상한 말을 좋아하시는 모양인데 저는 고상하지 않아요. 얼굴 보세요. 얼굴 더럽잖아요. 다시 뒷페이지에서 118페이지 보세요. 4가로 등록 면허세는 등록하는 때 성립. 등록하는 때 성립 밑줄. 성립이란 말은 납부할 의무의 시작이죠.
납부할 의무의 시작은 세자 앞에 있는 단어를 갖추었을 때 시작되는 것이 일반적. 등록면허세도 일반적 경우에 들어가니까 성립은 등록하는 때. 다시 그 옆에서 신고하는 때 확정 밑줄. 아까 맨 첫 시간에 복습한다 하면서 말씀드렸죠. 확정 이 말 나왔으면 세금액 산정이다. 그리고 세금액 산정에 대한 내용은 신고, 결정 둘 중에 하나. 하나는 신고. 신고란 말은 납세 의무자의 신고에 의해서 세액이 정해진 경우. 결정이란 말은 징수하는 자가 세액을 산정하는 경우가 결정. 신고와 결정의 구별점은 보유만 외 세금은 신고. 보유 세금은요. 결정. 그럼 여기서 등록 면허세니까 보유 외죠. 취득 단계니까. 여기는 보유 외에 대해서 뭘로? 신고. 되겠죠? 다시 5가로에서 가산세 밑줄. 요 10%에다가 이렇게 적으세요. 과소신고. 20%는요? 무신고. 40%는요? 부정. 그리고 6가로도 이미 알고 있어요. 물납이란 말은 물건 납부를 말합니다. 세금의 납부의 원칙은 현금 납부가 원칙인데 예외상으로서 물건 납부도 인정된다. 시험 범위 내에서 물건 납부 인정되는 세금은 재산세만. 재산세만 물납 인정이니까 등록 면허세는 물납이 없다. 앞에서 배웠어요. 그리고 8가로에서 거의 밑에 뭐 연필 표시된 거 세액이 6,000원 미만인 경우라도 6,000원으로 징수한다. 거기다 일단은 밑줄 설명 곧 드릴게요. 시험에서는 최저한세 이 말 안 주어져요. 안 주어지고 주어지는 것은 세액 금액이 6,000원 미만이면 6,000원으로 징수하겠다. 이 내용을 기억하시면 돼요. 이렇게 나올 거니까요. 여기다 내용 설명드릴게요. 방금 보니까 등록면허세에 대한 내용은 잉크 묻혔다면 징수하는 거죠. 잉크 묻혔다면 징수하는 거니까 잉크적 내용 생각하시면 돼요. 자, 어떤 사람이 토지를 보유하시다가 이 토지를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 받았어요. 그랬으면 은행은 돈 빌려주고요. 이 토지 등기부 을구에다가 내가 받을 금액은 얼마다라고 적겠죠. 이게 뭐냐? 저당권 설정 등기. 자, 받을 금액으로서 채권 금액에 대한 내용이 5억이었으면 5억 적겠죠. 여기서 자, 잉크 묻혔어, 안 묻혔어요? 아, 잉크는 안 묻히고 분필 묻혔습니까? 잉크 묻혔죠. 묻혔으니까 이제 징수합니다. 뭘로? 등록 면허세로. 징수할 때 여기 적어져 있는 요 글자 그대로 징수하는 거예요. 이 5억 금액에다가 세율 0.2%를 곱하게 되면 등록면허세 세액 금액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징수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요 소유자가 요 금액 5억을 갚았어요. 갚았으면 내 물건에는 채권 채무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걸 없애야죠. 이렇게 없앴어요. 두 줄 끊었어요. 잉크 묻혔어요? 안 묻혔어요? 묻혔어요. 묻혔죠. 묻혔으니까 징수하는 겁니다. 이때에 나눠서 건당 6,000원으로 징수해요. 이제 여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 등록면허세 문제에서 말소 등기 이 말이 있다 그랬지. 변경 등기 이 말이 있으면 6,000원으로서 과세다. 이걸 기억하세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이유로서 6,000원 미만이면 6,000원으로 징수하겠다. 이것도 더불어 알 수 있는 겁니다. 되겠죠? 그럼 이제 거기다 설명했으니까 체킹까지 들어가야죠. 체킹 들어갑시다. 뒷페이지 폈다가 앞으로 올게요.
121페이지에서 표 보시면 표 맨 끝에서 맨 끝에 말소 나오죠? 동그라미. 그 옆에 변경 나오죠? 동그라미. 말소 글자와 변경 글자 있으니까 그때는 건당 6,000원. 건당 밑줄. 그리고 6,000원 밑줄. 이거 알았으면 N쪽도 금방 알아요. N쪽에서 4가로. 4가로에서 건수가 건당이죠. 건당을 과세하는 가율 하는 경우 과세 표준 1번 말소 나왔죠. 그 다음에 2번 변경 나왔죠. 3번 하필 나오죠. 하필이 뭘까요? 변경 등기. 그 다음에 4번에서 구조 변경 나왔죠. 그러니까 이건 건당 6,000원. 이걸 알았으니까 다시 앞페이지 118페이지에서 등록 면허세에서 세액이 6,000원 미만이면 6,000원으로 징수한다. 더불어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 방금 했던 이 내용이 시험에서 몇 번 나왔냐? 4번인가 5번 나왔어요. 그 다음에 네모 3번 1가로에서 등록이란 나오죠. 그 뜻 알 필요 있어 없어요? 모르셔도 돼요. 왜 시험지가 맞게 적어질 거니까. 우리가 아는 것은 뭐만 하시면 돼요? 을구에다가 잉크를 묻힌 경우다. 이렇게 속되게 아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2가로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는 취득세 과세하되 취득세로 과세하되 거기를 위에다 이렇게 적으세요. 제외. 연결하면은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는 제외하되 되죠? 왜 제외할까요? 법전 내용 그대로 좀 하고 있습니다. 진짜요. 법전에서는 이렇게 나와져요.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는 제외란 말이 적어져요. 어느 세금에서? 등록 면허세에서. 왜 제외할까요? 자, 보세요. 얘가 등기부 을구예요, 갑구예요? 을구죠. 을구는 소유권 외죠. 소유권이 바로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예요. 그럼 소유권 등기는 뭘로 가세? 취득세로 가세. 그럼 여기를 또 다시 등록세 과세한다면요? 이중과세. 그래서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는 제외라고 법전에 적어진 겁니다. 저는 법전에 그대로 합니다. 제외. 그리고 그 옆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등기 등록은 그 옆에서 등록 면허세를 과세한다. 다음에 해당하는 내용이 동그라미 1번부터 동그라미 4번까지 1번과 2번과 3번과 4번은 등록면허세 과세. 1번과 2번과 3번과 4번이 아닌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는 등록면허세 과세하지 아니한다. 되겠습니까? 1번부터 4번에 해당되지 아니한 등기 등록은 등록면허세 과세하지 않는다. 1번부터 4번은요. 등록면허세 과세한다. 그러면 1번부터 4번 아시겠죠? 그 내용 알기 위해서 말씀드릴 때 먼저 1번 광업권, 어업권, 양식어권, 취득에다가 이렇게 적으세요. 적는 것은
원시 취득의 의미. 취득세에서 광업권과 어업권과 양식업권에 대해서는 추론에 의한 취득은 100% 감면됩니다. 그럼 원시 취득이겠죠. 그럼 100% 감면됨으로써 취득세 과세하지 않았으니까 그 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료세로서 과세하겠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외국인 소유 밑줄. 1번은 체킹할 때 광자 동그라미, 어자 동그라미. 광어 나오면 양식은 따라다니니까 따로 외울 필요 없고, 동그라미 2번 외국인 소유 밑줄. 외국인 소유, 외국인이 자기 소유를 취득 등기할까요? 않겠죠. 그럼 취득세 과세하지 않았으니까 만약에 했다면 등록료세로서 과세하겠다. 이런 내용이고, 외국인 소유 연결하면 광어 외국인 소유. 다시 동그라미 3번 제척기간 경과 밑줄. 제척기간 경과했다는 얘기는 취득세 안 들켰죠. 안 들켰잖아요. 안 들켰으니까 취득세 납세 의무는 없다. 그럼 뭘로 과세하겠다? 등록 면허세로서 과세하겠다. 연결하면 광어 외국인 소유 제척기간 경과. 다시 밑에 4번 면세점. 면세점이 취득가액 50만 원 이하죠. 거기다 적으세요. 면세점 밑에다가 취득가액 50만 원 이하. 취득가액 50만 원 이하 적었습니까? 그럼 이제 연결해 보죠. 광어 외국인 소유 제척기간 경과 50만 원 이하. 이 말이 있으면 등록면허세 과세. 이 말이 없는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는 등록면허세 과세하지 아니한다. 되겠죠? 이렇게 아시면 돼요. 여기처럼 나열된 내용으로서 전체 알게 되면 더 혼동돼요. 혼동되니까 이렇게 외우지 말고요. 다시 자, 그 밑에 보세요. 예제 문제. 예제 문제에서 등록면허세가 과세되는 등록이 아닌 것은 등록면허세 과세하지 않는 것 찾으란 거죠. 자, 1번 광자 나왔죠. 등록면허세 과세. 그 다음에 2번 외국인 소유 나왔죠. 등록면허세 과세. 3번 제척기간 경과 나왔죠. 과세. 50만 원 이하 나왔죠. 과세. 그리고 5번에서 보니까 외국인 소유 이 글자도 없고 광어도 없고 그리고 제척기간 경과 이 글자도 없고 50만 원 이하 글자 없죠. 이건요. 과세하지 않는다. 과세하는 것은 광어, 외국인 소유, 제척기간 경과 50만 원 이하잖아요. 없으니까 이건 과세하지 않는다. 과세하지 않는 걸 골라라 했으니까 답은 5번. 그 다음에 또 그 옆에서 119페이지에서 납세 의무자. 납세 의무자는 법률적 근거를 갖춘 자 그랬죠. 세자 앞에가 등록이니까 등록면허세 납세 의무자는 등록한 자. 등록한 자가 납세 의무자. 그래서 납세 의무자 옆에다가 등록한 자라고 적으세요. 등록한 자. 이제 응용된 내용에 문제가 나온다면 응용된 내용의 문제 보고 그 문장에서 누가 잉크를 묻혔는가를 살펴보고 잉크 묻혀진 자가 납세 의무자 하시면 돼요. 잉크 묻혀진 자가 등록한 자잖아요. 그래서 잉크 묻혀진 자가 납세 의무자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거기에 쭉 가볼 때 문장에서 글자 엄청나게 적어지면서 땡땡 권 적어졌어요. 이 권자 보자마자 막바로 등록 납세 의무자 물어본다면
끝말 가세요. 땡땡 권자다. 여가 저당권 그랬으면요. 저당권자. 여가 지상권 했으면요. 지상권자. 이제 보세요. 표 보세요. 표 보니까 저당권 나왔으니까 권자. 지상권 했으니까요. 권자. 지역권 했으니까 권자. 나오죠? 그리고 근저당권 하였으니까 근저당 권자. 금융기관으로 외우지 마세요. 이건 시험이 이렇게 안 나오니까요. 그 다음에 전세권 했으니까요. 전세권자. 그리고 조심하실 점. 땡땡권 나왔는데 뒤에가 말소 나왔어요. 말소 나온다면 이때 이 말소에 대해서 이익을 받는 자가 납세자예요. 이익을 받는 자니까 이제 여기에는요. 설정자 되겠죠. 설정자로서 소유자예요. 자, 여기서 이렇게 두 줄 끊었잖아요. 이 끝을 이익 받는 자가 누구예요? 내 물건에는 채권, 채무 없다는 것을 보여준 자가 이익 받죠. 누가 보여줬어요? 소유자가. 내 물건에는 채권, 채무 없다고 보여주잖아요. 그럼 누가 되겠어요? 설정자인 소유자다. 자, 여기에서 소유자에다가 밑줄. 여기 말소 나오죠? 말소 일단 동그라미 치고요. 그리고 채무자 거기 옆에다가 이렇게 적으세요. 소유자. 소유자라고 적으세요. 시험에서 채무자로 안 나와요. 소유자가 나와져요. 그러니까 아는 것은 소유자로 아시면 되겠죠. 소유자로 아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다시 이 가로 갑시다. 이 가로에서 등기, 등록이 된 이후 그럼 이건 잉크 묻혔어 안 묻혔어요? 안 묻혔어요? 아니 등기, 등록이 된 후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잉크 묻혔죠. 잉크 묻힌 후에 법원 판결 등에 의해서 그 등기, 등록이 무효 또는 취소가 되어 등기, 등록이 말소된다 하더라도 이미 납부한 등록 면허세는 과원합으로 환급할 수 없다. 왜? 환급할 수 없어요. 왜? 잉크는 이미 말랐거든. 아, 잉크 말른 걸 돌릴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포인트가 뭐였냐? 등기, 등록 이후예요. 하여튼 등록면허세는 비과세에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등기, 등록 나왔으면 무조건 과세다. 잉크 묻혔으면 과세하니까. 되겠죠? 그 다음에 2번 과세 표준. 과세 표준에 대한 내용으로서 동그라미 1번. 부동산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과세 표준 은자 앞에 과세 표준 나오고 그리고 세자 앞에 등록돼 있죠. 그럼 등록면허세가 지방세니까 등록면허세 과세 표준은요. 세자 앞에는 글자에다가 가액자 붙인다. 아까 했죠. 등록 당시 가액. 등록 당시 가액에다가 밑줄. 그리고 등록면허세 신고다 결정이다. 신고가액 밑줄. 근데 신고된 가액이 기준된 금액보다 더 적어요. 그럼 뭘로 과세? 기준. 기준이 뭐였어요? 표준.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 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밑줄. 자, 표준보다 적죠? 그럼 뭘로? 표준으로. 등기 등록 당시 시가 표준액에다가 밑줄. 그리고 이 가로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 표준으로 하는 경우 거기에서 동그라미 1번에서 그 줄 끝에에서 취득 당시 밑줄.
취득 당시 가액을 과세 표준화한다. 그 내용이 아까 했던 거, 광어, 외국인 소유, 제척기간 경과, 50만 원 이하. 여기 경우는 취득 당시 가액. 이걸 뺀 나머지들은요. 등록 당시 가액. 아시겠죠? 미리 해놨잖아요. 자, 그럼 D페이지에서 동그라미 2번에서 등록 당시 재평가 밑줄, 재평가 밑줄, 감가상각 밑줄, 재평가 감가상각 밑줄. 됐습니까? 그럼 이제 설명해 줄게요. 요 제자에 대한 내용이 다시 재, 그리고 평가란 말은 가격 산정, 내용이 평가. 재평가에 대한 건 누가 하냐? 법인이 해요. 그다음에 또 감가상각 누가 합니까? 여러분이 합니까? 법인이 해요. 감가상각.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재평가, 감가상각 이 글자가 있어. 이 앞에가 어떻게 나오는지 나는 몰라. 다 맞게 적어져. 그러니까 요 글자 보자마자 여기에서 재평가 되기 전 가액으로 장부에 적어질까요? 아니면 변경된 가액으로 적을까요? 당연히 다시 가격 산정했으니까 다시 가격 산정된 가격을 적어야 되겠죠? 그러면 요 글자 보자마자 뒤에서 어떤 글자 꼭 있어야 될까요? 변경된 가액. 그래서 변경된 가액에다가 동그라미. 재평가 이 단어 보자마자 끝말은요. 변경된 가액. 이렇게 두 글자만 알았으면 요 한 문장은 다 암기가 된 겁니다. 그 다음에 3가로에 대한 내용 이미 여러분들이 등기법에서 다 배웠어요. 다 배웠던 내용으로서 하여보죠. 자, 먼저 저당권, 가압류, 가처분, 경매 신청. 자, 여기서 한번 여쭤볼게요. 상식적 내용이니까 여쭤봅니다. 경매 신청하는 목적은 뭘까요? 경매를 신청하는 목적은 자기의 채권을 해소할 목적으로서 경매 신청하겠죠. 그러니까 자기 채권을 해소할 목적으로서 경매 신청하니까 등기 후에 적어진 금액은요. 자기가 받을 금액. 받을 금액이 뭘까요? 채권 금액. 모르겠습니까? 자, 보세요. 가압류. 왜 가압류예요? 왜 가짜로 압류해요? 자기의 채권을 해소할 목적이잖아요. 또 가짜로 팔아요. 어느 목적으로서? 채권 해소할 목적으로서. 그러니까 등기부에 적어진 것은요. 자기가 받을 금액. 뭐였어요? 채권 금액. 자, 여기에서 이거 기억하세요. 가압류, 가처분. A에 대한 내용 채권 금액이다. 자, 그 다음에 또 다시 전세권. 이거 어느 목적으로서 설정 등기할까요? 자기의 전세 금액을 받을 목적으로서 설정 등기하죠. 그러면 받을 금액이니까 뭐가 나와야 돼요? 전세 금액. 되겠죠? 그 다음에 또 다시 지역권. 여러분들이 민법이랄지 등기법 배울 때 지역권에 대해서 요역지, 승역지 배우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계속 혼동돼요. 이 혼동된 걸 막기 위해서요. 거기에서 이렇게라도 하세요. 요역지 가액이니까 여기에 따라서 요지 이렇게 하세요. 이빨 주시게. 앞으로 가도 요지, 뒤로 가도 요지. 저 뒤로 가니까 요지.
앞으로 가도요? 요지. 이빨 주시잖아요. 아, 이빨 주시기가 요지 아닙니까? 그러면 승역지 아니다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요지로서 기억하시면 돼요. 식사할 때마다 생각하시면 돼. 요지. 그래, 지역구는 요역지. 이렇게 하시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임차권 나오죠? 임차권에다가 이렇게 적으세요. 월세라고 적으세요. 원래는 올 임대차 금액입니다. 올 임대차 금액에 대한 내용으로서 7글자 알 겁니까? 월세만 할 겁니까? 월세. 이 월세만 알았으면 어차피 임차권 나왔을 때 월자가 적어져. 그러니까 그 월자 보자마자 이건 월세다 라는 내용으로서 맞다고 하시면 돼요. 거기까지도 알 수 있는 것은 보증금은 포함되지 않는다까지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까지 아시라고 월세라고 적으신 겁니다. 보증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월세를 알았으니까 이러면 될 것이고, 그 내용에 따라서 밑에 있는 예제 문제 봅시다. 예제 문제에서 뭐 거주자인 개인 을은 나오죠. 지문 길죠. 지문 기니까 거기에서 옳은 것 때 나왔죠. 물음표 엿보니까 옳은 것. 옳은 것 얘기에 대한 내용은 포괄적 내용의 문제예요. 이런 포괄적 내용의 문제들은요, 각기 산다마다 문제 키 잡고 문제 푸셔야 돼요. 자, 먼저 선다 1번. 은자 앞에 뭐 나옵니까? 은자 앞에 적어진 글자. 과세 표준. 그럼 이 1번은 과세 표준 물어봤죠? 물어봤으니 이제 문제 갑시다. 문제 가보니까 개인 을은 갑이 소유한 부동산의 전세기한 2년 전세 보증금 3억으로서 전세 계획을 체결하고 전세권 설정 등기했다. 그럼 이 내용은 전세권이죠. 전세권일 때 과세 표준은요. 전세 금액. 그러니까 금액은 얼마? 3억. 틀렸죠? 다시 2번 갑시다. 표준세율. 예, 뒤에서 곧 말씀드리겠으나 권자로 나온다고 할지 앞자가 가자로 나왔으면 세율은 다 1000분의 2입니다. 이 물어본 건 세율 물어봤죠? 세율 물어봤으면서 전세권에 대한 내용이니까 세율은 1000분의 2. 1000분의 8 틀렸죠? 또 전세 보증금의 1000분의 2로 가야죠. 2번 틀렸고요. 납부할 세액은 6,000원이다. 세의 금액 물어봤죠? 세 금액이니까 전세 금액이 3억 곱하기 0.2% 하게 되면 금액은요. 컨닝 해보니까 60만 원. 틀렸죠? 그 다음에 4번 납세 의무자는 는자 앞에 납세 의무자 누가 될까요? 전세권 나왔으니까 납세 의무자는요. 전세권자. 그것도 생각 안 난다면 누가 잉크를 묻혔는가를 봅시다. 자, 거기에서 개인 을은 갑이 소유한 부동산에 전세권 설정 등기하였다. 자, 을은 전세권 설정 등기하였다. 누가 잉크 묻혔을까요? 을이 묻혔죠. 그러니까 납세 누가 되겠다? 을. 다시 5번 납세지는 는자 뭐 있어요? 납세지. 자, 납세지 물어봤죠? 자, 이 등록면허세가 지방세다, 국세다? 지방세. 그럼 뭐 나오대요? 소재지. 틀렸죠? 옳은 거 찾으라고 했으니까 답은 4번. 다시 그 옆에 표준세율. 표준세율로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끝에가 권자 나왔다면요. 1000분의 2. 앞에가 가자 나왔으면요. 1000분의 2. 그래서 공간은 2다 하시면 돼요. 공간은 2다. 권자 나온다고 할지 가자 나왔으면
2다. 곤가는 2다. 곤자와 가자 돌림자는 세율은 1000분의 2. 되겠죠? 어차피 숫자니까 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다는 이제 공간은 2다로서 외우시면 돼요. 다시 표 보니까 맨 위에가 소유권 보존 등기 나왔죠. 소유권 보존 등기일 때 1000분의 8. 이렇게 하니까 여기서 의문점 가져요. 아니 아까 소유권에 대한 등기는 취득세로서 과세하고 등록 면허세는 과세하지 않는다 해놓고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는 등록면허세 과세하지 않은 거잖아요. 취득으로 이루어지는 등기란 말이 소유권 등기예요. 소유권 등기는 과세하지 않는다 해놓고 여기서 왜 소유권 보존 등기란 말이 나온 거, 소유권 등기란 말이 나온 거 여기서 의문점 같습니다. 의문점 풀어줄게요. 의문점 풀어주고 그 풀어준 내용으로서 이해는 됐잖아요. 됐으면 그 이해적 내용은 시험에는 안 나와요. 안 나오고 숫자를 기억하셔야 돼요. 이해했으니까. 숫자 기억하는데 물론 이해시켜 줄게요. 이 이해까지 외우지 마십시오. 예전에 2010년까지에 대한 내용으로서 부동산을 취득하였다면 재산 증가 이루어짐으로써 취득세로서 납부해졌고 그리고 내 거다 소유권 등기하였으면 등록세로서 납부했어요. 그리고 취득세와 등록세를 신고 납부하니까 납세자에게 번거로움이 줌으로써 번거를 막기 위해서 2011년부터는 두 개 합쳐서 취득세 그래요. 이때 등록세라는 말은 없어졌어요. 이제는 등록세 안 써요. 이건 없어졌고 이 내용 알면서 여기다 대입시킵니다. 상속 원인으로서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하였으면 부동산이란 재산 증가되죠. 그럼 취득세 신고하고 납부했어요. 이때 그리고 여러분들이 등기법 배울 때 상속 등기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라고 배웠을 거예요. 여기에서 이 사람이 자기 필요에 의해서 등기를 안 했어요. 등기 않고 언제 하냐? 올해 자기 필요에 의해서 올해 2023년에서 상속에 관한 등기합니다. 그런데 등록세 있어 없어요? 없었잖아요. 없으니까 등록세 대신 뭘로 과세하겠다? 등록 면허세로서 과세하겠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해는 됐죠? 이해는 됐으니까 여기에 대한 내용 숫자 이제 기억하셔야죠. 이해했으면 그 이해적 내용이 안 나온다 했잖아요. 이제 숫자 기억하셔야 돼요. 숫자 기억하셔야 되는데 이미 여러분들은 숫자 다 기억하고 있어요. 이것까지 외우려고 하기 위해서 외울 때에 어떻게 외웠냐면 38장땡 외웠어요. 38장땡 8보채. 그리고 우리나라 독립은 무상 독립, 광복절, 8월 15일 이렇게 외워둔 겁니다. 이제 문제가 취득세 문제였다면 여기에다가 1000분의 20을 더하세요. 또 문제가 취득세 문제가 아니라 등록면허세 문제였다면 그때는 큰 거 하세요. 상속일 때 큰 건요. 8. 한번 보세요. 상속은요. 1000분의 8 나오죠. 등록면허세니까 유상 큰 건요. 20. 유상 1000분의 20 적어졌죠. 그 다음에 8보채 보존은요. 8. 그대로 8. 됐죠? 그리고 또 증여 큰 건요. 15가 크잖아요. 저 산수 공부합니다. 15가 크죠? 증여 몇? 15.
나오죠. 그럼 이걸 따로따로 읽을 필요가 없어요. 38장땡 8보채 광복절 이렇게 해가지고 취득세의 표준세율 문제였으면 거기다가 1000분의 20을 더한다. 등록면허세 문제였으면 큰 거다. 이러면 거기다 있는 내용 전부 다 암기하게 된 겁니다. 그런 예로서 외우시면 돼요. 그리고 네모 2번 무골증자 중과세율에 대한 예로서 나오는데 이 무골증자 중과세율에 대한 내용으로서 1가로에서 대도시 나오죠. 거기에 밑줄. 그리고 위에 다음의 어느 하나 첫 글자 다음의 이렇게 나온 줄, 그 줄에서 끝에 보니까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 거기 밑줄. 등록면허세에서 무골증자 중과세율은 대도시에 있는 겁니다. 대도시에 나왔다면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 100분의 300이니까 3배로 되는 것이고요. 또 뒤로 가죠. 뒤로 가서 122페이지에서 납세지에 대한 내용 뭐만 하시면 되겠어요? 자, 등록면허세 지방세다 국세다? 지방세니까 체킹은요. 소재지. 첫 번째 칸에서 부동산 밑줄, 소재지 밑줄. 그 다음에 4가로 밑에서 4가로에서 납세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밑줄. 그러면 앞에가 등록이라고 적어졌죠. 그러니까 따라가서 등록, 관청, 소재지. 그리고 또 다시 그 옆 페이지에서 네모 2번 신고 납부에서 동그라미 1번 등록 나오니까 등록하러 가죠. 언제까지? 전까지. 등록 밑줄 그 밑에 줄에서 하기 전까지 밑줄. 끝말은 신고 납부. 그리고 동그라미 2번 갑시다. 먼저 읽어줄게요.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등록면허세 산출세액을 등록하기 전까지 납부. 자, 등록하기 전까지 납부에다가 동그라미. 이 글자가 개별적 문제 키예요. 이제 생각합시다. 등록하기 전까지 납부. 등록이란 말은 하러 간다겠죠. 하러 가기 전에 납부했다는 것은요. 전까지 납부했다는 것은 신고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록하러 가서 납부했잖아요. 신고한 것과 똑같은 효과로서 끝말 가세요. 무신고 가산세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등록하기 전까지 납부. 이 글자가 있으면 이 글자를 개별적 문제 키로 잡고 하러 가서 납부했으니까 무신고 가산세 있다 없다? 없다. 무신고 가산세 없다. 않는다라고 적어졌죠? 거기다가 밑줄. 그 다음에 또 동그라미 1번에서 등록 면허세를 비과세 받은 후에 부과 대상이 되었을 때, 자, 후에 부과되죠? 후발적 사유. 며칠? 60일. 60일 내에 신고 납부. 밑줄. 그리고 가로에서, 가로 있죠? 가산세 포함이다, 제외다? 제외. 다시 동그라미 2번에서 등록 면허세 과세 물건을 등록 후에 밑에 줄 중과 대상이 된 때, 자, 후에 중과 세율 적용. 후발적 사유적. 며칠? 60일. 가로 있죠? 가산세 제외. 그리고 2 가로에서 동그라미 1번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나오니까 20%. 다시 D페이지에서 동그라미 2번에서 부정 나오죠? 몇 퍼센트? 40%. 3번에서
적게 신고 나오죠? 몇 퍼센트? 10%. 벌써 알고 있잖아요. 다시 네모 4번 둥레미너스의 부가세. 자, 부가세 밑줄. 부가란 말은 붙인다. 붙인다. 둥레미너스에 붙여서 징수하는 세금 하나만 기억하세요. 지방교육세. 부가세란 말 뜻은요. 부가가 붙인다. 붙여서 징수하는 세금을 총괄해가지고 부가세 그래요. 거기에 구성된 세금이 있겠죠? 구성 세금은 지방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이렇게 있는데 둥레미너스에 붙는 것은요. 지방교육세. 숫자 기억하지 마시고요. 다시 그 옆 페이지에서 비과세, 과세하지 않는 경우 1가로는 이미 알고 있어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자기를 위한 등기는요. 비과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자기를 위한 등기는 비과세. 애국정부는 상호 면세주의에 의한다. 그 내용으로서 2번 나오죠. 대한민국 정부기관 등록에 대해서 과세하는 애국정부 등록에 대해서는 상호 면세주의에 의한다 했으니까 우리나라에 대해서 과세했으니까 우리도 과세한다. 과세한 이렇게 나오게 될 것이고 그리고 1가로에서 거기에 쭉 가볼 때 법원의 촉탁 나오죠. 촉탁, 법원의 촉탁에다가 밑줄. 촉탁 뜻이 부탁이라고 적어졌네요. 그럼 법원 부탁이니까 비과세. 다시 밑에 그 먹물 표시된 거, 뭐 연필 표시된 거 모르셔도 되고요. 그리고 2가로 행정구역의 변경, 주민등록 번호의 변경, 지적소 관청의 지번 변경. 이거 누가 합니까? 국가가 하죠. 그러니까 과세다, 비과세다. 비과세. 아시겠죠? 그다음에 또 다시 3가로 꼭 기억하세요. 무덤. 무덤에 대한 공동묘지 등기한다 안 한다? 않잖아요. 안 하니까 비과세. 됐죠? 거기서 꼭 기억할 거 무덤. 무덤이 몇 번 나왔냐면 여기에 대한 내용이 한 6번인가 나왔어요. 이렇게 해서 둥레미너스에 마칩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죠? 해볼까요? 또 다시? 자, 그러면 126페이지에서 1번에서 한번 해보죠.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 변경,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경우에 누가 납부할 의무를 진다? 등록한 자. 답은 1번. 아시겠죠? 그 다음에 2번에서 부동산의 등록에 대한 둥레미너스의 과세 표준은 취득 당시다, 등록 당시다. 세자표가 등록이니까 등록 당시. 하여튼 한글만 잘 하면 돼. 세법은요. 그 다음에 다시 여기에서 3번 꼭 기억하세요. 3번에서 저당권, 경매 신청, 가압류 나왔죠? 가처분 나왔죠? 그때에 대해서 설정 등기하는 목적은요. 채권 해소할 목적이죠? 그럼 뭘로? 채권 금액. 3번은 2번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4번. 임차권 설정 등기일 때 둥레미너스의 과세 표준은요. 월세. 월세니까 올 임대차 금액. 쉽게 나오죠? 이런 문제만 제발 나오길 비서요. 이렇게 해서 내용 마치고요. 이제 재산세로 가는데 재산세에 대한 내용 다음 시간에 할게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약속대로 4시 반 끝낸 겁니다. 원래 4시까지 하려고 했었는데 좀 더 길어졌네요.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고생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